NFT를 리드합니다.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 김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NFT를 리딩합니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시드니 대학의 리사 애킨스 교수는 자산의 불평등 시대가 온다. 자산의 격차에 대해서 생각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산 경제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책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NFT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자본의 시대에서 어떻게 자산의 시대로 가는가, 왜 NFT가 뜨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또 NFT가 좀 뜨겁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NFT는 이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속해서 시장이 변할수록 이 NFT는 중심이 되어서 이 가상 자산을 또 우리의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깊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NFT Now 시작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비석인 광개토대왕비 원석 탁본에 새겨진 1600년 전 광개토대왕의 일대기가 NFT로 부활합니다. 이번 광개토대왕비 원석 탁본 NFT는 광개토대왕 비석 설립해인 서기 414년을 기념해서 총 414개가 발행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메타버스와 NFT 기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디오르 등 프랑스 명품 산업의 홍보 회사는 지난 10월 럭셔리 메타버스 플랫폼 하우스 오브 드림스를 런칭했습니다. 실제 명품과 NFT 작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이벤트까지 열렸습니다. 미디어 그룹 뉴의 영화 사업부가 국내 최초로 영화 IP를 활용해서 제너러티브 아트 형태의 NFT를 출시합니다. 내년 1월 12일 개봉하는 박소담 주연의 범죄 오락 액션 영화 특송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웍을 NFT로 발행합니다. 또 조성교 감독 연출, 김동완 주연 옴니버스 영화 긴 하루 관련 영상물이 NFT로 발행됩니다. 국내 영화로서는 첫 번째로 NFT 디지털 컬렉터 불지로 구성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벤처 계열사가 NFT 스튜디오 팜에 2,7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스튜디오 팜 측이 기업 및 브랜드와 협력해서 백엔드에서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NFT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N12 벤처펀드가 엔터프라이즈 차원에서 잠재력을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유형의 블록체인 서비스입니다. 한국 역대 NFT 최고가를 갱신하며 NFT 그림의 100억대 규모의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세계적인 디지털 미술품 작가로 활동 중인 후랭키 작가인데요. 미국 마이애미의 NFT 블루와 국제 NFT 마켓플레이스 아티스에서 고가 낙찰되는 국내 유일의 아티스트입니다. 광개토대왕비가 NFT 414개로 발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4 하니까 보니까 벌써 딱 감이 오네요. 역사의 숫자. 네. 광개토왕비가 만들어졌던, 그리고 그쵸? 그것이 위치한 이 광개토왕비가 중국의 길림성에 있거든요. 지반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한동안 텅텅 비어 있는데 큰 비석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초창기에도 그것에 탁본이 썼는데 네. 이 비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려졌는데 내용으로 보면 고구려가 건립되는 과정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가, 특히 이제 외구 정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서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 기록에 없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풍파를 겪어서 말하자면 깎여 나간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아마 일제 시대에 이 그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고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FT를 통해서 우리 고구려 역사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잠깐이지만 제가 역사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 비석을 이렇게 NFT로 만들면은 정말 얼마에 판매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네. 또 가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의 NFT는 지난 7월 이 발행된 훈민정음 해례본 NFT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인 거죠. 네, 아마 첫 번째로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송미술관에서 이제 NFT 100개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한 개당 1억, 진짜 총 판매량을 100억이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 라운드고 그게 한 번만 더 굴러가면 이게 네. 배로 뛰거든요. 그렇죠. NFT 지금 시장은 또 아파트 그렇잖아요. 한 동을 다 팔아야지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싶어요. 이제 그 아파트 부지를 다 팔아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네. 지난 이제 11월 5일 날 홍콩에서 열린 타저 어워드 2021 NFT 부문에서 이 역사적 맥락이니만큼 재수상을 받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역사적, 문화적 NFT가 나올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전 세계 브랜드들의 NFT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명품 좋아하는 여성들에게는 또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몇 주 전에 지구촌 리포트를 통해서 네. 프랑스의 명품 시장이 어떻게 NFT 메타버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를 특판 보고로 들었거든요. 네. 아주 명품들이 스스로 어떤 이 연구를 통해서 콜라보해서 역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비싼 그 명품들을 메타버스란 공간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인 명품 시장을 메타버스와 NFT가 뒤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명품 하나 사려면 줄도 오래 서야 되고 뭐 오픈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근데 이게 또 이제 NFT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더 쉽게 이제 사고 또 팔 수 이렇게 매매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림도 보니까 네. 자, 진품이 지니고 있는 측면, 또 디지털 NFT로 만들어진 제품이 만들어진 측면이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품은 진품대로의 더 오래된 것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네. 또 NFT라고 하는 디지털화된 제품 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포켓몬 카드를 수집한 것 같은 비슷한 그런 측면이고 아마 바비 인형 같은 경우도 모델로 나온다라면 충분히 그런 그 NFT의 어떤 그 뭐랄까 다양한 그렇죠. 제품들로 아트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명품 하나랑 또 NFT 제품이랑 이제 묶어서 팔면은 네. 조금 더 많은 또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참 신선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더 보시나요? 옛날에는 제가 외국 갈 때 네. 양주에다가 시계 끼워 파는 것 때문에 시계가 없어서 양주를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가의 제품이 탐나서 1,000만 원짜리 진품을 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단순히 네. 진품에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을 추동해낼지는 모르겠고 두 가지를 같이 옴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아마 젊은 사람들 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실 네. 돈만 있다면 양주도 사고 시계도 사고 둘 다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계는 공짜로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품을 가지고 있는 명품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아트 디렉터와 손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 저도 또 꼭 사보도록 양주를 하겠습니다. 사신다고요? 아,
두 개 다 사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가 딸려오겠죠. 딸려. 네. 자, 이렇게 명품 업계를 강타한 메타버스와 이 NFT가 이제는 스크린 산업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소담 주연 영화인 특송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웍이 NFT로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전에 영화 관련 아트웍이랑은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트워크 하면 사실은 뽀샵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NFT로 영화를 제작하고 그것을 NFT화하는 것이 센세이션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도 올릴 수 있거나 본인의 어떤 유니크한 어떤 기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부가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이 MZ세대의 취향에도 딱 맞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컨텐츠 소장 욕구가 강한 영화 팬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NFT 진출 소식은 앞으로 이 업계가 또 성장을 얼마나 하게 될지 더욱더 기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팜 NFT 스튜디오라면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조셉 루빈이 시작한 이 스타트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펀딩 규모가 약 2,700만 달러.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셉 루빈 하면서 알다시피 부테린과 같이 이더리움을 기획했던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320억이라는 돈을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NFT 영역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예술가가 NFT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팜 NFT 스튜디오의 모회사 컨센서스, 이게 이제 2015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NFT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번 투자에는 국내 대기업인 SK텔레콤도 투자사로 참가한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큰 NFT 시장이 구축될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끝으로 이 사장님, 한국 NFT 최고가를 갱신하는 작가, 화가 직접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저도 네. 사실 그때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마 전 세계 탑10의 작품 중에서 2개를 등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 또 글로벌 최고의 작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프랭키 작가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그림을 보고 왔다는 이상으로 앞으로 부자 될 길이 열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같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이미 프랭키 작가님의 작품들은 워낙 고가에 팔리고 있어서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에게도 친숙한, 그리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널리 알리고자 저희 우주로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NFT를 사고팔게 하는 게 아니고 NFT에 담긴 스토리를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NFT를 산 거죠. 그래서 NFT에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NF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